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잔금을 치르다가 고객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들어와서 봤더니 되게 좋은 대출이 있더라고요. 중개업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은행에 많이 이제 부동산이 오다 보니까 그런 명함을 받고 좀 친해지면 그쪽에 소개를 시켜주지, 다만 대출 이자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도움을 줄 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수수료 받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왜 좋은지,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꼭 해서 이용을 지원받아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소기업 LH 대출에 대해 애들의 청년야금 대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조금 우리가 살기가 좀 어려지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이제 사회에 생활할 수 있게, 안정할 수 있게 그런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분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청년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심 전세 대출을 이거 추천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한테 추천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험을 둘 다 보호받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여기에 보험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같이. 그리고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자금 대출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소속자에 보면은 솔직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있고 되게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최대 90%, 80에서 90%까지 나옵니다. 최대 90%, 그 밑에는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금액이라는 거는. 왜냐면 다른 신용 누군가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최대 8등급까지 나옵니다. 최대 8등급까지 나와서 그런 것까지 다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혹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체인지하고 싶은 경우는 이런 안심전환대출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증 신청 기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잔금 이후부터 3개월,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갱신 체결하는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보증 신청 기한입니다. 그리고 강점이 뭐냐면은 최대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당이 소득 당사자, 경매 쪽 말씀입니다. 거기서 소송 당사자인 경우는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오고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무소득자, 저소득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최대지, 이거는 꼭 이게 하는 안심전환 대출하는 은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분도 많으니까 꼭 자기가 가는 주거래에 가셔서 꼭 알아보시면은 충분히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80%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많죠. 뭐 그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80%까지입니다. 근데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강점이죠. 왜냐? 무소득자, 저소득자도 가능한 거니까요.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고요. 신용등급 8등급 이내까지입니다. 8등급이면 좀 많이 낮은 건데도 그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금액이 좀 낮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만약 금액이 높으면은 이거 말고 다른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7억 이하에, 그 지역은 5억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신혼부부는 7년 이내, 단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해서 부부 합산. 왜냐, 와이프가 만약 일을 안 하는데 연소득이 좀 높아요. 다만 결혼할 수 있는 그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1인 할 때, 다른 부분에 우리가 특별 공부 받을 때도 그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증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 조건. 이거는 다른 모든 대출도 똑같습니다. 보증을 이제 우리 해줄거니까 전세 안심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려면은 당연히 건물과 토지인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대출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이라 더 확인하시라고 한 겁니다. 전입세도 연락을 했어요. 그게 아파트나 오피스의 경우는 주택이 하나에 한 명이잖아요. 다른 세대가 전입세대가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나와요.
단독이나 다가구는 원룸 같은 걸 비교하게 되면은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중주택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중주택은 이제 원룸을 말하는 건데 보통 개조를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기재가 없어야 돼요. 전세계약이 당연히 1년, 반년 이런 거 안 해줘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세계약을 공인중개사 통해서 안 하게 되면 갈아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 이하, 그 외에는 4억 이하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보증금이 높으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경매신청 이런 게 있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대출에 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참고하라고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최대 가능 금액은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의 80%까지인데 90%는 아까 말씀 신혼부부 7년 이내 만 30세 이하 아까 소송 당사자 부분 있잖아요. 배당이 당사자 부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올크레딧이나 나이스 신용등급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조회에서 높은 곳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여기가 만약 3등급이고 여기가 5등급이에요. 그럼 여기로 높은 곳으로 해줍니다. 그거는 이해하시고요. 4등급은 제한 없이 4등급까지 제한 없이 4억까지 나오고요. 5, 6등급은 최대 1억 5천, 7, 8등급은 7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낮아도 나오긴 나오는데 금액이 낮아진다는 거. 그래 나오는 게 어딥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데. 자, 금액을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억이면 최대 이렇게 나오고 3억 2천이면 아니 4억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는 대략 2.5% 선이에요. 그거보다 낮을 수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소도 그냥 초기는 시켜주시는데 주거래 은행이 세계를 좋긴 해요.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모르시면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잘 아는 은행이 있으면 저희 거기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잘 해달라고 해주면 그 다른 은행보다 좀 낫습니다. 자, 이자는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최고로 받았어요. 2억 7천이요. 이자는 2.5%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675만원 12개월 나누면 56만 2,500원이 나옵니다. 보험료는 38,500원이 나와요. 대략적으로. 그럼 월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3천에 60만원을 거주하는 거예요. 3억짜리 집을. 근데 3천에 월세로 그냥 일반적으로 전하면 요즘 연 4% 정도로 가정을 할게요. 5% 받는 데도 있는데, 5%는 힘들고 거의 4%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월 90만원 정도 됩니다. 30만원 정도가 세이프 돼요. 자, 30만원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였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부터 그랬어요. 그게 2013년도, 14년도에부터 그랬어요. 10만원, 20만원 우리 그 직장인은 혼자 나와서 하시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1년을 따지면 100만원이고 2년도 200만원이 넘습니다. 30만원 따지면 2년을 따지면 70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또 보증을 못 해서 또 딴 데로 이사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다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심전환 대출을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3억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이번에 전월세 전환율 2.5%를 한다고 합니다. 자, 3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보증보험비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니까 이거보다 더 낮아지겠네요. 자, 이제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다 넘어갈게요. 자, 아파트가 전세가 많습니다. 갭투자를 재개발이나 이런 다가구 원룸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갭투자를 했는데 월세로 전환하는지 못합니다. 왜? 해봤자 이렇게밖에 못 받습니다. 만약 그 새로운 세입, 그 살고 있는 세입자를 이제 반전세를 돌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기존 세입자. 근데 전세를 해서 월세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전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전환해봤자 금액을 모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겠죠. 왜냐면 이제 아파트 가격도 하락이 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넘어갔고요. 안심전환 대출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소수자 신축 아파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보유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주택 보유가 3개월 이하, 이게 아직 이제 어느 정도 시세도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일 때 무소속자나 사업주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무소속자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 보유주택이 보유주택 3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인이 그럴 때는 나오기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회사원이나 재직자인 경우는 1년 이상 재직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대출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1년 이상 재직이 나와요. 신축 아파트인 경우는 분양가의 90% 이상 전세가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중소기업 대출이 100%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 나오는지 가끔씩 물어봐요. 거의 힘듭니다. 본인 돈 한 푼도 안 드리려고 하세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80%, 90%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안심전환대출 상당히 좋습니다. 무소속자, 저소득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참고하시고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고 한번 자기 본인이 가능할 것 같아 하면은 주거래 은행 가셔서 꼭 한번 상담 보시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